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지옥 같은 고통보다 약간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지옥 같은 지루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놀랍게도 지루함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수동적인 경험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루함, 이것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게 했더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지루함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에 불과한 것이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초학제 프로그램의 동기와 욕구, 독립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왜 하필 인간의 동기와 욕구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동기와 욕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주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지루함입니다. 아마도 일상에서 지루함이라는 거 상당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복적인 생활 패턴이 이어지고 있거나 또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하고 있거나 별로 도전적이지 않은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지루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함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루함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겪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대퇴사입니다. 대퇴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원인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워라밸,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직업이나 일에 회의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참에 그냥 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좀 더 잘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텍사스 A&M 대학 경영학부의 앤서니 클로츠는 이건 대퇴사가 아니라 대재편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단순히 워라밸만 추구한다면 좋은 조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나를 성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동안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바로 보얼아웃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번아웃과는 조금 다르죠. 번아웃은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고요. 보얼아웃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나를 성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기존의 업무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을 한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옮기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최근에 N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부류는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건데요. 실제로 그 이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옮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는 성장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이직자의 말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성과를 낸 만큼의 몫을 가져가고 싶었다. 그냥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제대로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그거에 맞는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함, 이것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빅토르 위고는 지옥 같은 고통보다 약간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지옥 같은 지루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손해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지루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인식은 왜 생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쁨 그리고 성실함을 신봉하는 문화적인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 예일대 법대의 다니엘 마코비츠는 본인의 저서 엘리트 세습에서 엘리트 계층의 부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실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팀 윌슨과 하버드 대학교의 댄 길버트 등이 진행한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는 지루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버티기 힘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6분에서 15분 정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버튼을 누르면 자기에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지루함을 참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받는 버튼을 누르실까요? 사람들이 이걸 못 버팁니다. 연구 결과를 봤더니 무려 43%가 한 번 이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지어 190회 이상 버튼을 누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루함이 그만큼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뭘 하고 싶은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루함은 무언가를 자꾸 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동기 혹은 욕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루함은요,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고통을 느낄 때 그로 인한 괴로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지루함이라는 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관심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무관심은 의욕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고 그 상황을 개선할 생각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루함은 그걸 바꾸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을 느낄 때의 핵심은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극지를 탐험하는 사람들과 죄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쪽 모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고립된 환경이면서 감각 경험 역시 아주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도 상당 수준 통제되어 있죠. 그런데 극지 탐험가가 그 상황에서 지루함을 느낄까요? 무슨 얘기냐면 극지 탐험가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자기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반면에 죄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주체성이 지루함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놀랍게도 지루함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점점 극단의 감각 자극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수동적인 경험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은 우리를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 창출자에서 수동적인 경험 혹은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거기에서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지루한 사람들이 대부분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충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를 넘나든다던가 쇼폼 영상을 탐닉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죠. 때로는 지루한 사람들이 음식에 아주 몰두하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루했을 때 간식을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괜히 전화를 한다거나 그냥 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죠. 그런데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루함을 해소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다시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그런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고 다시 지루함을 느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산적인 방향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게 했더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훨씬 더 많이 떠올렸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참가자들에게 그냥 전화번호부에 있는 전화번호를 읽게 합니다. 아니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번호들을 옮겨 적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을 통제 집단이랑 비교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플라스틱 컵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지루한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고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캐런 게스퍼하고 브라이아나 미들우드가 했던 연구를 보면 아주 지루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을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단어 연상 검사를 실시했거든요. 운송수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지루한 영상을 시청했던 사람들은 낙타, 노새 이런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지루함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지루함의 순기능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보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창의적인 사고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겠죠. 결국 지루함이라는 거,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지루함. 그런데 이게 인간이 가진 동기와 욕구의 하나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린 이걸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시선이 없는 지루함이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